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저희 VIP 고객님들 방송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독자님들이 방송에 좀 유익한 정보를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좀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전날의 나스닥 지수를 조금 살펴보고 오실게요. 나스닥 100 지수를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데 설 연휴 때의 상승에 대한 흐름이 매우 강했지만 어제 날짜로 갑자기 개파락으로서 크게 밀려났다. 그래서 설 연휴 때 올라왔던 그런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왜 이렇게까지 또 시장이 밀리는가? 또 연준이냐 긴축발 악재냐?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 시즌이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고, 어닝 시즌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어닝 시즌에서는 두 개가 나누죠. 첫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서프라이즈. 그리고 두 번째가 어닝 쇼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으면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겠지만, 엄청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이 있더라면 주가 지수가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개별적인 종목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와 다우산업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냐? 지금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을 주가 지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커플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이런 동태 파악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국 증시에서는 이런 글로벌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은 신흥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입니다. 주가 지수가 전날에 설 연휴 때 바짝 하고 올라와서 하하 기분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어요. 폭락을 한치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한 개파락으로서 주가 지수가 아작이 난 상태죠. 개파락을 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를 기록을 했고, 시가총액이 높은 페이스북에 대한 장 시작 전부터 엄청난 매도세로 인해서 나스닥 다우 스탠다드 푸어 지수가 크게 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페이스북이 밀렸냐? 페이스북의 2012년 상장 이래 10년 만에, 여기가 중요해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일일 하락폭이자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하루 하락폭으로 최대 규모였다. 이 단일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의 하락 기록을 어제 여러분들은 보신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최대치로 하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페북은 전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키워드 집중하시고, 실적 발표를 통해 활성 사용자가 4분기 19억 2,900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떨어졌으며, 틱톡, 유튜브 같은 경쟁 업체의 경쟁으로 순이익이 성장이 둔화 중이다. 둔화 중이라는 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요번에 실적이 어닝 쇼크를 먹었고, 앞으로 페이스북이 존재하려면 플랫폼 산업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저도 뭐 경영 쪽으로서 전공은 아니지만 많은 책들 경영 서적을 읽다 보면 경영인들이 어려운 게 그거래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투자를 해서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품군들이 한번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 이 제품을 따라하는 많은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긴 어려우니까 또다시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R&D 뭐 리서치 앤 디벨op먼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금액을 들여서 또 새로운 신제품 라인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가 이뤄져야지 회사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여기 나왔다시피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저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해요. 뭐 SNS에서 조금 하면 인스타그램 정도지. 인스타그램과 저 영상 올리는 유튜브 두 가지 채널을 보는 편이지, 페이스북은 한참 이제 유행해서 좀 뒤떨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나려면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장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대한 성장 동력이 매우 의심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대한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쇼크를 먹었는데, 와, 그럼 오늘 또 새벽에 또 쇼크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랑 스탠다드 푸어 500 지수 같은 경우 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나를 차트를 또 보여드릴게요. 아마존닷컴입니다. 전일 시장에 큰 폭 하락을 먹었죠. 마이너스 7%대를 기록을 했지만 시간 외 단일가, 시간 외 단일가에서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플러스 5%대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끝났다. 그러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까지 다 양전을 해서 12%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장 외에서 아마존이 급등을 하고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어닝 시즌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누구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는데 누구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시장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 긴축발 악재에 대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서프라이즈와 쇼크들에 대한 여러가지 반복적인 기업 실적을 보면서 앞으로 주가 지수가 변동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이 9%, 순이익은 거의 2배로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 발표한 실적에서 작년 4분기 매출액이 1,374억 달러, 약 164조 9천억 원을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에 견적 9%나 늘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매출액들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매체 CNBC가 보수익의 대부분이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투자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거의 120억 달러, 약 14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이 리비안에 대한 투자에서 아마존에 대한 실적을 거뒀다. 아마존은 리비안에 13억 달러, 약 1조 5천 6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조 5천억이래요, 여러분들.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22%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리비안이 지난해 11월 기업 공개 IPO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뛴 덕분에 지금 현재 아마존이 이러한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아마존이 장외에서 주가 지수가 크게 뛰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한 지수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 지수 선물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간 덕분에 오늘 한국 증시도 전날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미국의 지수 선물이 그나마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은 이러한 흐름으로써, 미국의 지수 선물의 상승 흐름으로써 오늘 한국 증시 크게 빠지지 않고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에 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이를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는 아직 일러 보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작년 12월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지금 현재 담았냐. 일단은 주가 지수 있고 연기금 제외, 기관 투자 제외, 외국인 먼저 살필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검정색 라인이 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에 대한 주가 지수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에 대한 보유 비중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요번에 큰 폭의 하락폭의 원인은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투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긴축발 악재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자본금들을 빨리 회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가 다시금 반등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걸 본다면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매수세로 또한 매수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을 이뤄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면은 기관 투자자 동향들도 먼저 미리 팔았어요. 2022년도 전 12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5조 이상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진짜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존나게 팔았다라는 거죠. 너무 팔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러한 투매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투매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지금 현재 그나마 다시금 이것들이 밑바닥 찍은 거 확인하고서는 주가 지수와 반등폭과 맞춰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매집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이 기준점에서 되려 매수를 했죠. 왜 헷갈리니까 기관 지우고 외국인 지울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나갔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엄청난 비중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지수가 더 빠졌을 때는 한번 위축이 났지만 그래도 매수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이러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방어를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매우 달라졌어요. 매우 달라진 게 뭐냐면 장기 투자, 완전 난 이거 묵혀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주가 지수가 빠지든 안 빠지든 팔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페닉셀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수거래, 신용거래상으로서는 주가 지수가 아무리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 나가고 청산 나오는 분들을 제외한다라면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손실이 나고 있어도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갖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매수를 전환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사실 큰 손에 대한 흐름이 들어와야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과 연기금들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컨디션들이 요새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긴축발에 대한 악재들도 이제 시장이 조금 내성이 좀 생길 거라고 봐요. 이미 파월 의장이 뭐 50bp씩 올린다 했고 0.5% 정도까지 생각을 하라라고 시장에 조금 입김을 좀 불어넣고 있고, 나머지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주의 총재들은 너무 성급하다, 좀 보면서 가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률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뉘앙스도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에 주는 혼란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어닝에 대한 서프라이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번번치 않게 시장에 지금 접근 중이다 보니까 어닝 시즌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한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여파만 조금만 넘긴다라면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전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올라갈 길이 아직 많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을 찍었어요. 3,300을 찍고 나서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겨우 조금씩 반등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올라가라 주시가 이러기에는 아직은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성향상으로 봤을 때, 성격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악재를 견디면서 시장은 회복을 할 거고, 이제 3월달쯤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는 3000pt를 좀 찍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3000pt를 찍을 거고,
요번에 우리도 실적 발표가 나요. 이제 미국이 어닝 이러한 시즌이 끝나면 한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거나 안 사요. 아무거나 안 사고 무조건 실적주 위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4분기 쿼터부터 실적이,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실적 없는데 계속 테마주 위주로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주 위주로서 이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맞춰서도 한국 주식들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추천주들도 이러한 시즌에 맞춰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을 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잘 가다가 미국이 잘 가다가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쇼크로 인해서 어제 조금 후진을 했고, 다행히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마존에 대한 실적이 호재로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지수가 선물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는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새벽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아마존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갭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에 대한 시즌 계속해서 해보겠고요. 지금 추천하고 있는 추천 종목에 대한 동태 파악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식 투자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